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남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더니 이제 정권 바뀌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정책들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부동산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폭락한다고 하는데 그건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 이야기고 부동산의 습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요. 이걸 놓치면 또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한다는 건요, 다시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택 수에서 이제 기준 가액으로 바뀌는 건데, 예전에는 3억 원 두 채를 보유한 사람과 10억 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 중에 10억 원 자산이 큼에도 3억 원 두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거죠. 이번 정책은 11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은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5억 원대 이하의 주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은요, 2억 원 주택 5채를 매수하거나 3억 원 주택 3채, 4채를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도 낮춰주죠. 제가 이렇게 말한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요,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내게 했는데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들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예전과 같은 1%로 하면서요, 투자자들이 지방의 1억 원 이하 저가 주택에 저가 아파트에 투자를 합니다. 한번 가서 몇 채씩 사들이면서 가격을 올리는 거죠. 결국 투자자들은요, 정책의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이제 종부세를 11억 원 가액 기준으로 맞춰버리면요, 투자자들은 금액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취득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비조정 지역은 2주택자까지 1에서 3%이기 때문에 지방의 5억 원 내외의 아파트가 주 공격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또 있어요. 민주당은요, 지난 3월에 양도소득세 완화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법안을 통해서 보유세를 낮추고 앞으로 양도소득세까지 낮춰지게 되면요, 거래는 더 활발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웃긴 게 바로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올려야 한다, 종부세,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고 했던 그 정당들이 불과 2, 3년 만에 정책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정책 변화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죠. 부동산 투자 전략 첫 번째입니다. 5억 원대 가격으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가격대인 3억 원에서 5억 원대 주택을 노려야 돼요. 즉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노리셔야 합니다. 현재 7억 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요, 앞으로 한 4억 원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10억 원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투자가 쉽지 않겠지만요, 7, 8억 원 주택을 보유 중이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5억 원대 이하의 주택을 충분히 노릴 수 있고요, 전월세 수요도 가장 많은 가격대죠. 두 번째는 철도역 인근을 노리셔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요, 지하철역도 괜찮아요. 5억 원대 이하의 주택 중에 기차역 인근을 노리셔야 돼요. 제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KTX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도 인근의 GTX역 인근에 위치한 5억 원대 주택이 좋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용인시의 경우에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로 포함되면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인천시청의 경우도 원도심인 미추홀구의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등 철도역 인근이 좋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오면요, KTX역 인근에 위치한 신도시들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전국을 연결하고 있죠. 도시에 지하철이 건설되고 역 인근의 시세가 올랐듯이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지방의 도시마다 KTX역을 신설하면서 역 인근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도시 간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재개발, 재건축지를 노리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박근혜 정부 막바지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구도심을 이용해서 가치를 올리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자 공급 정책들이 줄을 잃었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아파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25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 외곽지보다는 서울 내에 구도심이나 구축 아파트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무주택자들에겐 지금이 기회예요. 둘째, 5억 원대 이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셋째, 지하철역 인근의 시세가 오르듯이 기차역 인근의 시세가 오를 겁니다. 마지막, 재개발, 재건축 쪽에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은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입법 및 정책 변화가 앞으로 부동산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